안녕하세요. 네이버 생중계로 진행되는 북토크를 진행하게 된 북큐레이터 진은입니다. 저는 페이스북 북촌이란 페이지에서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V앱 생중계로 이 북토크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나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와 작가님께서 답변도 또 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작가님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작가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런 문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말에서 마음이 느껴진다는 이 문장 하나만을 보더라도요. 정말 우리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또 제 뒤에 있는 이런 책 표지들만 보더라도 우리 작가님의 느낌을 또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까운 사람들과 직장, 가족, 친구 사이에서 말로 상처를 줬거나 혹은 또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말에 대해서 모든 고민거리들을요, 속 시원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옆에 작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말그릇의 작가님, 김윤나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한 송이의 꽃 네. 같으세요. 네. 오늘 조금 컬러 네. 신경 썼어요. 예쁘십니다. 네. 책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말그릇의 저자 김윤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글 쓰는 사람이고요. 또 조금 이렇게 딸린 이름들이 많은데 코치이기도 하고 또 강의를 하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자 딸이자 며느리이자 사소한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양한 수식어를 듣고 네. 보니까요. 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코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네. 코치는 어떤 건지. 좀 코치라는 단어가 낯서시죠? 네, 네. 네. 은희 씨는 코치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코치라고 하면 딱 일단 스포츠 하는 감독님들 그쵸. 네, 생각이 났어요. 네, 많은 분들이 백 이름, 브랜드 이름 생각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스포츠 선수 그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에게 코치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스포츠가 목표가 있잖아요.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도와주는 사람이 코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혼자 하기 버겁거나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늘 고민들이 생겨요. 그쵸. 예, 그럴 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코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또 두 아들의 엄마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바쁘시겠어요, 되게. 네, 저의 중요한 정체성이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네. 않아요. 저도 오늘 여기 방송 오기 전에도 막 아이 분유 먹이고 막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말그릇을 키우는데 이 엄마 역할만큼 또 적합한 네.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엄마에서 또 작가님으로 이 네.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말그릇이라는 책, 네. 어떤 책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책일까요? 네. 말그릇이란 책은요, 과연 나의 말은 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말에 상처를 주고 또 받아요. 예.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 상처 주고 또는 저 인간은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해? 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어떤 기술만으로는 변하지 않더라라는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그릇은 기술이 아니라 내 내면이 변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 내면을 다질 수 있을까? 그 과정을 담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말그릇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죠.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하게 하는데 보통 이제 강의 의뢰를 받을 때
말의 기술에 관련된 워크숍을 많이 해달라, 뭐 강연을 해달라고 네. 얘기를 들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시간상의 제약이 있잖아요. 뭐 4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뭐 네. 이런 거, 혹은 또 예산의 제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배워서 빨리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제가 이제 강의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1대1로 코칭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도 알거든요. 그거 다 이미 많이 들은 얘기야. 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말 기술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말이 변하지 않더라는 걸 그들도 아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강연 때 다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짧은 시간 동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칭은 또 한 분 한 분 만나는 일이라 또 많은 분들에 다가가기엔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뭐 말에 대해서 책들이 워낙 많아요. 네네. 근데 말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 그릇 그 의미가 뭐예요? 네. 이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느낌은 오긴 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만나본 분들은 딱 알아차리고 내 그릇은 간장 중심만 해요. 간장 야, 요만한 네 그릇은 소주잔만 해. 소주잔. 네, 막 비유를 그러니까 알아듣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그릇을 이렇게 비유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담는다, 넉넉하게 담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그릇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그릇에 사람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을 보지 말고 말 뒤에 숨은 좀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말 뒤에 숨은 사람의 의미. 네. 그럼 이쯤에서 실은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거든요. 네네. 말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이해는 나 자신에게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직접 쓰신 말인가요? 네. 제가 써놓고 너무 마음에 들어. 작가님. 네. 너무 자신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문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관계에서 저 사람이 저 말을 저렇게 했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에 집착을 하는데 그럼 벗어나기 어려워요. 말보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내가 그래 저 사람이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야지 그 말들도 관계 속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군요. 네네. 그러면 그 말그릇이 아까 막 간장 종지 그리고 뭐 소주잔 그럼 저는 한 요 정도의 컵 정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그릇이 큰 사람과 또 작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책 중간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차이가 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제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이 차이가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한 7개월? 그러니까 고민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낳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요. 그래서 이제 선배 언니들을 막 붙잡고 물어봤죠. 제가 저 낳아야 돼요, 어째야 돼요.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언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둘째를 낳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둘째 무조건 낳아야 돼. 너 안 낳으면 후회한다. 제 앞날을 예언하시고 안 낳으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저한테 막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야, 낳지 마. 워킹맘은 둘째 있으면 일 못한다. 너 고생한다. 이러면서 절대로 낳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본인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저한테 뭔가 이렇게 조언을 주거나 이게 맞는 방향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건 진심이긴 하죠.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긴 한데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관심을 둔다기보다는 본인의 경험만큼을 조언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면에서 말그릇이 큰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힘듦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포기하지 못했을까? 네. 그런 궁금증?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걸 자꾸 말로 채워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 들고 그거 아니야 설명하게 되고, 근데 반면에 말그릇이 큰 사람은 사람의 그럼 관심. 전에는 말그릇 작은 사람. 네, 작은 사람은.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말그릇이 이제 큰 사람은 그 말보다는 그 사람의 관심을 두고 내 말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죠. 네, 저는 그것이 말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말그릇이 큰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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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막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 목소리도 너무 고우시고 네. 미모도 예쁘시고 네. 네, 역대급 비주얼 네. great 막 이렇게 나오고 네, 이런 댓글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과 함께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그릇이라는 책이 네. 말에 관한 이 수많은 책들이 많아요. 뭐 커뮤니케이션, 뭐 화술, 이래서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히나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면 제 입으로. 네, 좀 궁금하니까 네,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런 질문도 받고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네. 이제 진짜 요새 커뮤니케이션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것만 하면 바뀐다. 이것만 해라. 예, 이렇게 아주 간략한 조리법을 설명한 책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을 읽고 나도 사람들이 속이 헛헛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해도 바뀌지 않던데?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말그릇이라는 딱 제목을 보는 순간 그래, 그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이? 네. 아마 이런 기대를 갖고 책을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 되고 싶은 것을 이렇게 갖고 싶은, 이렇게 딱 갖기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저 홈쇼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홈쇼핑 보고 있으면 저 옷만 사면 저 연예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여튼 제 몸이 어떻든 간에 막 사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말그릇도 그러니까 누구나 나도 말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아이를 위해서, 내 누군가를 위해서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 책을 딱 구매하시면서 갖고 싶은 것이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근데 막상 책 사시는 분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그 책을 딱 펼치면 공식들 이렇게 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는 이럴 때 이렇다. 이런 것들을 대입하면 딱 나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 네. 직접 해봤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이 거기에 적어 놓으신 대로 순서대로 따라하니까 확실히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V앱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왜 말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작가님이 나 공부, 또 외로운 내가 외로운 너에게, 그래서 세 번째 말그릇까지 나와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말이라는 주제를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는 평생의 경험이 또 담겨 있다고도 말을 하셨죠. 왜 말이라는 키워드를 좀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자리가 많아지면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저도 제 인생이 한번 싹 정리가 됐는데, 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인생에 달성하고 싶은 핵심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말, 관계, 그 키워드가 제 인생의 핵심 프로젝트이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갈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7살 때 저희 부모님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혼이 사실은 뭐 2집 걸러다 3집 걸러다 하지만 저 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처럼 이렇게 시선을 받는 때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셨겠어요.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 많이 싸우셨는데 네. 그 주고받는 대화에 네. 제가 다 노출이 됐거든요. 네. 그 막 싸우실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는 참 말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랑 막 싸우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아, 너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막 이런 레파토리를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계신 분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혼하시고 저는 이제 아빠랑 살게 됐는데 두고두고 아빠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셨고 이혼 이후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네. 말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킬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근데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혼하셨을 때가 한 뭐 30쯤 되셨을까? 그러니까 젊으신 나이에요. 네, 그쯤에 딸아이를 두고 이혼 결정을 내린다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결정이셨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예를 들어 뭐 나도 여보 나는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말씀 할 리 없죠. 네, 그럼 나도 못 살아 나도 못 살아. 같이. 네, 같이. 근데 그 얘기도 저는 진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는 생각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 우리는 참 말로 사람을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목격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저희 아버지와 저의 갈등도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본인을 인생의 낙오자로 점 찍으셨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화해를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아팠고 네. 그것을 또 승화하는 과정에서 네. 고민거리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 글이 되고 뭐 말이 되고 뭐 핵심 프로젝트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그런 작가님의 스토리 덕분에 네. 좀 이런 경험들이 좀 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러지 않았으면 네. 말글씨 안 나왔을 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네. 정말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토모카님이 저도 말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또 이렇게 공감의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V앱을 통해서 말그릇의 저자 김윤나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토크를 보고 계신데요. 작가님에 대해서 이 밖에도 혹시나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요.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실은 저희가 이 말그릇에 관해서 말에 대해서 SNS 그리고 블로그 또 작가님이 강연을 가셨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말에 대한 고민들을 또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이 책은 잠시만 안녕. 잠시만 내리고요. 네. 자,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네. 판넬도 있어요, 우리. 짜자잔. 오늘 혹시 깔맞춤 하셨나요? 네. 빨간색으로 깔맞춤까지 하고 네. 오셨네요.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좋네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이게 뭐냐면요. 말에 관해서 자주 하는 고민들 베스트 5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많은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연 몇 개를 살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좀 어려워서 마음 편히 좀 대화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요. 또 세 번째 사연은 네. 자기 자랑이나 또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하기가 힘든 사람들 이런 경우들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작가님도 이런 글들 좀 다 보셨죠? 진짜 많이 올려주셔서 그쵸? 제가 정말 하나하나 다 봤어요. 네. 하나하나 다 보면서 좀 마음 아프기도 했고 네. 우리가 그만큼 말에 대해서 서로 힘들어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또 거기에 글을 올리신다는 건 또 잘해보고 싶은 기대 그런 마음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사연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잘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이 사람과 어느 선까지 함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까지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게 나만 지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과연 노력이 필요한 건가 아닌 건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걸 구분해서 노력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작가님 진짜 말을 잘하시네요. 네. 네, 제가 듣고 있는데 그냥 뭔가 조언을 해주시는데도 정말 따뜻하고 네. 벌써 그냥 위로가 되는 게 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도 해주시고 저도 실수 엄청 많이 하거든요. 실은 저도 실수 네. 했었는데 네. 오늘 혹시나 저희가 실수를 하더라도 네. 양해 사람을 부탁드립니다. 봐주셨으면. 네, 저희 사람을 봐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각자 어떤 부분들을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고 가셔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에 관해서 자주 하는 고민들 베스트 5가 준비됐는데요. 그럼 우리 5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부터일까요? 네, 5위 좀 제가 뜯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짠! 5위. 왜 저만 노력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코칭할 때나 뭐 강연 다닐 때나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네. 너도 좀 좋게 나와줘야지.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너는 왜 이렇게 달라진 게 없어?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분들이 어떤 방법을 기대하고 질문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내가 애쓰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네. 아, 그래요. 그래도 제가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해야죠. 이렇게 그냥 공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왜 하는가? 그런 노력을 내가 도대체 왜 하지? 무슨 목적에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 하고 있나? 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네. 억울한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만큼 투자 회수율이 나쁜 것이 없어요. 좀 슬픈 말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변할 거야, 변하게 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시면 그건 네. 거의 적자날 확률이 높아요. 대가 없이 하라.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목표를 네. 이렇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더 참고 내 말끝을 키우고 네. 말을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네. 그 노력 과정은 다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노력 과정은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메일이 쌓이다 보면 네.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직 내 마음을 몰라주지만 네. 그래도 나는 그 노력을 지속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자존감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를 변화시키는 데 두지 마시고 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두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 저만 노력해야 하나요? 하면 네, 방금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나를 먼저 바라보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어서 4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4위도 부탁드려요. 짠, 4위. 제 주변에는 사이클이 많아요. 저도 가끔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저도 공감되는데요. 네, 네. 네, 이런 경우는 네. 좀 도저히 이해할 수 네. 없는 사람과는 네. 어떻게 대화를 네. 해야 할까요? 은희 씨 주변에 사이코 많으세요? 뭐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진짜 이 얘기도 많이 듣는데 저희 부부 얘기 좀 해드리면 어떨까 네네. 싶어요.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 6년 차예요. 네. 그런데 결혼 첫 해부터 저희가 뭘 하냐면 부부 워크숍이라는 걸 해요. 오. 네, 그게 뭐냐면 어디서 개최를 하나요? 네, 제가 이제 주최자고요. 어머. 그리고 제가 강의도 하고 제가 진행을 보는데 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펜션이나 콘도 같은 데를 빌려요. 네. 그래서 이제 신랑은 앉아있고 제가 앞에 서서 지금부터 제 1회 부부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막 이러면 울면서 막 저희 신랑을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네.
이제 첫 번째, 그걸 매회 해왔거든요. 근데 네. 이제 첫 번째 부부 워크숍이 기억이 나요. 근데 네. 결혼하고 처음이니까 제가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네. 이 오빠하고 열정도 가득하고. 네, 네, 네. 이 오빠하고 정말 잘해봐야지 네. 이런 마음으로 워크숍을 딱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 오빠랑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워크숍을 하는 동안에 내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재밌겠다, 도전해보자, 질러보자, 뭐 어때?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저희 신랑은 인생이 그런 게 아니야. 상황이 바뀔 수 있어. 네. 언젠간 되겠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표현만 안 했지. 네. 사이코 아니야? 너무 다르네요. 너무 다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작가님은 약간 활동적이시고 네. 진취적이면 남편분께서는 네. 이렇게 약간 네. 또 책임져야 되고 네. 조심해야 되고. 자연과 어울리는 네.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정말 달라요. 삶의 맥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크숍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하물며 제가 얼마나 신중히 고른 사람이겠어요. 결혼 그쵸. 상대자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발견하지 못한 사이코적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사이코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도 A라는 회사에서 사이코가 많아서 B 직장으로 옮겼어요. 근데 가보니까 더 심한 사이코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것은 정말 사이코가 많은 건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가? 그걸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꼭 한 명씩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것도 가장 많이 좀 공감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리고 네. 저는 네. 예를 들어 그래 이해하려고 해도 더 힘든 대상들이 또 유독 있거든요. 그래 차이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쟤는 도저히 내가 못하겠어.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굳이 공감의 대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이성이 같이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정말 외계인이라고 느끼면 외계인. 네, 그것도 어렵거든요. 네, 그럴 때는 공감의 대화 하지 마시고 그냥 호기심의 대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호기심의 대화라는 건 어떤 거예요? 너의 별에서는 그래? 너의 별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렇구나라고 끝내시면 되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래? 그러니까 외계인이 나쁘다고 탓할 일도 아니고 나는 왜 저 사람과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지? 나를 자책할 일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거다. 네, 그러셨으면 그렇군요.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아마 직장에서 또 보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런 지금 말에 관해서 자주 하는 고민들에 좀 많이 공감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어서 3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할 게 되게 많네요. 네. 근데 지금 방금 V앱으로 네. 썬준 SSUNJUN님이 워크샵 좋은 방법이네요 이러셨어요. 네. 정말 독특하지 않아요? 부부 워크샵이라는 게 네.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신랑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코치랑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럼 3위 질문하면 싫어하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저희가 이제 요새 제 책뿐만이 아니라 많은 책들에서 관계에선 질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막 말로 채우기 때문에 그럼 상대의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질문을 해라. 이런 이제 조언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읽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질문이 필요해 이걸 느끼시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평소에 뭐 회사의 리더다 네. 뭐 팀장이다 그러시면 평소에는 막 질문 안 하셨던 분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네. 명령만 하셨던 분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책 읽고 오셔갖고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덜덜덜덜 명령만 하셨던 분이 와서 네네. 이렇게 부드럽게 네네 왜 이러시지? 근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네.
또 예를 들면 평소에는 막 이렇게 하고 너 왜 이렇게 문제야 지적만 했던 엄마가 어느 날 말그릇을 딱 읽고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꿈은 뭐야? 막 갑자기 정말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 질문하기 시작하면 또 아이들도 덜덜덜 왜 이러세요? 이게 질문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기술은 참 좋은데 특히 질문은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세요. 질문은 관계로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우리 체한 음식 한번 딱 음식 먹고 체하면 다음에 먹기 되게 꺼려지잖아요. 네, 다음엔. 네네.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받는 질문들이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했어? 언제까지 할 거야? 확인했어? 뭐 이렇게 취조하는 혹은 비난하는 질문을 평소에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막 좋은 기술을 쓴다고 해서 상대가 막 끄덕끄덕 하면서 대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 하시려면 먼저 그 사람이 나의 질문에 답을 하고 싶게끔 다리를 잘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다지셔야 하고 또 하나, 유도 질문은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나한테 답이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질문하는 거 그거는 정말 다음의 질문을 더 맞게 만드는 아주 금기사항이죠. 네. 네. 정말 저희 엄마가 갑자기 맨날 공부할 때 네. 다 했니? 막 이렇게 검사하듯이 네. 하시던 분이 네. 은희야 공부를 하느라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하신다며 정말 너한테 공부는 어떤 의미니? 놀랄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정말 그 평소에 차츰차츰 변화해 나가는 네. 게 참 중요할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1위와 2위가 남았는데 2위를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 그쵸. 말을 잘하려면 경청에 관한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2위가 경청하고 싶은데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많이 듣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청 노이로제가 다 있어요. 경청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아이 얘기를 경청해 줘야 되고 후배 얘기를 다 알아요. 모든 대화책에 경청이 그쵸.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강의 때 경청 딱 시작하면 다 또야 막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잘 안 되죠. 네. 네, 그만큼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상황마다 많이 다르시겠지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네. 일단 하나는 네. 밥 먹고 경청하자. 되게 의외의 답인데요? 네, 공복에 경청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경청이 정말 에너지가 빠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경청이 집중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듣는 척하지만 막 딴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진짜 경청은 그 사람의 표정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하지 않지만 어떤 감정일까? 저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속마음은 뭘까? 관찰하고 추리해야 되는 굉장히 진이 빠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쳐있거나 피곤하면 경청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경청 기술 전에 일단 밥 잘 먹고 컨디션 좋을 때 경청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경청하면 주구장창 들어줘야 된다. 맞아. 그런 이렇게 생각을 오해하시는 많이- 분들이 맞아, 있어요.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구장창 들으실 수도 없고요. 네. 전략적으로 좀 들으셔야 해요. 네. 그래서 뭐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 네. 다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 메시지를 본인이 잘 몰라요, 말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고 뱅뱅 돌고 그러거든요. 네. 핵심을 딱 빨리 찾아줘야 말도 줄어들고 내 수고도 줄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네. 가끔은 거절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 품을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너무 지쳐있는데 경청하는 척하면 상대가 그건 또 귀신같이 알아요. 내 얘기 듣니? 그래서 관계가 오히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내가 뿌려둔 씨앗이 있다면 때로는 미안해 내가 오늘 너무 지쳐서 오늘은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
이렇게 때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아. 거절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 방법이 너무나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일단 생각해보면 상담해줘라고 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평소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만큼 싫어요. 네, 뭐 만약에 받게 되면 진짜 배고플 땐 진짜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인간의 본능, 맞아.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에요? 맞아요. 네, 에너지 충전. 그리고 두 번째가 주구장창 듣지 말고 전략적으로 들으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절도 하라고 합니다. 힘들면 네. 이렇게 또 힘들다고 말도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네. 너무 억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계속? 아까 3위 얘기할 때 네. 질문하면 싫어하던데요. 요거 얘기하면서 네.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도우님께서 그래서 큰애가 나하고 대화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네. 네, 부모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초록잉크님은 어려운 대상에게 굳이 공감의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네요. 네. 이렇게 또 해주셨고 네. 쿠쿠한 1님이요. 저희도 지금 작가님 말에 경청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망의 1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뜯어주시죠. 1위. 네. 1위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꾸 가르치려는 나.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럴 때 어떡하죠? 진짜, 예. 1, 2는 진짜 1, 2 답네요. 네. 이렇게 실제로 그 현장에서도 많이 받으시죠? 그럼요. 예. 자꾸, 그러니까 후배가 뭐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던가 아이가 상의를 해올 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샌가 잔소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분들이 네, 정말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조언해주는 사람도 계속해서 뭔가 솔루션을 주고 내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게 되고요. 근데 또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상대가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서운한 마음은 결국 들거든요. 그리고 조언을 구한 사람도 처음에는 그래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하지만 계속 네가 문제야, 네가 바뀌어야 돼, 너만 그래 계속 비난을 듣게 되면 야, 네 말은 알겠는데 너가 싫다야. 이렇게 돼서 결국은 등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돕는 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출발은 선의에서 시작돼요. 도움을 주고 싶다. 네.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서 네. 저 사람이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것이 꼭 솔루션을 주는 방법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그렇구나. 공감을 해주거나 좋은 질문을 해주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기여를 한다는 것. 네, 그걸로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정말 5가지들 중에서 그 어떠한 한 가지도 공감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다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좀 공감들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혹시나 남편 혹은 부인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면 직장에서 지금 잠시 V앱을 켜놓고 보시면서 우리 상사분이 이랬다라고 말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럴 경우에 상황에 맞는 대처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상담 기회가 또 없습니다. 작가님 옆에 계실 때 물어보시고 또 해결 방법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에 관해서는 이런 5가지 고민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네. 말에 대해서 먼저 했다면요. 이번에는 여러 개 있어요. 네, 저희가 몇 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도 떠나보내고요. 작가님께서 말과 관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 중에서도 먼저 직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 여기에 관한 사연들이 또 좀 있어요.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되게 많은 사연들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 사연은 상사가 회사에서 요점 없이 길게 말만 한다고 이런 경우 네, 진짜 많죠.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어차피 회의 때 다 정해져 있는데 계속 왜 묻는 거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요. 또 다른 세 번째 사연 부하를 막 대한대요. 그러면서 무시하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사연들을 약간 좀 한탄하듯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블로그랑 SNS랑 또 이렇게 다 모아서 저희가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네. 첫 번째, 답정 너. 두둥, 답정 너. 이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런 네. 말인 거 네. 아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죠?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다. 또 이렇게도 저 이 말 너무 또 공감돼요. 공감되세요? 네. 저도 진짜 공감 많이 됩니다. 네. 같이 그럼 네.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네. 먼저 답정너부터 좀 궁금한데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이. 특히 저는 이제 직장인들을 많이 만날 때 리더들이 이렇게 회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회의 장면을 제가 뭐 관찰하거나 함께 이렇게 이제 뭐 참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럴 때 회의 시간이 사실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리더가 말하는 시간으로 네. 네, 그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의는 해서 뭐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말만 다 하고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도 자기 뜻대로 될 건데 네. 회의는 해서 뭐해?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이거나 후배들을 독려해야 되는 선배의 입장에 있다면 말의 점유율을 줄이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줄이라고요? 예, 줄이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저는 말의 점유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축구할 때 공 점유율은 많으면 좋지만 네. 대화에서는 리더의 점유율은 적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예를 들어 30분을 진행을 하면 네. 리더 혹은 네. 선배가 있잖아요. 그 선배가 30분 동안 몇 분을 말하는지 내 점유율이 네. 100% 중에 몇 네. 프로 정도 되는지를 이 네. 방송 혹시 보신다면 네. 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이런 얘기 안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질문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질문 또 잘하셔야 잘해야 돼요. 된다고. 네, 질문해놓고 그 답도 듣지 않고 질문만 툭 던져놓고서는 네, 네, 그렇게. 어차피 또 유도 질문이면 그건 또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의 점유율을 줄이시되 질문하실 때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네. 직원들이 기여할 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기여할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리더가 정말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시면 되고, 근데 어떤 회의는 이미 리더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가야지. 정해놓은 경우에는 어떻게 네. 생각해? 물어볼 필요 없죠. 그건 네. 유도 질문이 돼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네. 근데 첫째 아이가 이제 5살인데 맨날 양치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네. 전쟁이에요. 네. 그런데 양치할 때 예를 들면 태양아 양치 할래 안 할래?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양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하기를 제가 정해놨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치할 때 오늘은 어떤 치약을 쓰고 싶어? 네. 오늘 너가 양치할래? 엄마가 도와줄까?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답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정해진 게 있다면 그걸 괜히 간 보듯이 질문하지 마시고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거. 답을 직원들이 말할 때 정말 들을 마음이 있는 거. 그걸로 질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어렵기도 한데 하지만 좀
직장에서 그렇게 직원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도 네. 있으시고 같이 노력하신다면은 네. 요것도 계속 연습만 하신다면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뭐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직원들 워크숍에 갔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상사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뭔 말인지 알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러니까 다 뭔 말인지 또 안다는 네,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상사들이 일을 지시할 때요. 네.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1, 2, 3, 4부터 쭉 10까지 알고 있겠지만 지시할 때는 1, 3, 5, 7, 9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놓고서 뭔 말인지 알지? 네. 이러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 엄청 장황하세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 점점 말이 네. 3000포로 막 빠지는. 그래 놓고 뭔 말인지 알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직원은 많지 않거든요. 아무도 못할걸요, 진짜로?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이렇게 막, 저 잠시만요.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감히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들은 척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머리를 쥐어 싸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맞아, 딱 그래. 그러면서 완전히 외국어 번역하듯이 막 그 상사의 말을 이런 뜻일 거야. 막 번역을 해요. 그럼 오역이 막 쏟아지죠.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일을 또 가지고 오면 네. 그래, 내가 원한 건 이런 거였어. 이런 대화가 아니라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했니? 네. 또 이제 막 깨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시하거나 또 보고할 때 우리가 서로의 말을 이해한 게 맞는 건지를 확인하는 대화. 그게 경청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쁘다고 그냥 이거를 확인하는 걸 스킵해 버리시면 더 많은 시간을 피드백하는 데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설명한 거 한번 이해했는지 우리 좀 확인해 보자. 네. 혹은 후배가 네. 선배님 저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거 맞나요? 그렇게 확인하는 거 그게 저는 이런 어려움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지금 댓글들이 계속 공감의 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 직장에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직장에서 봐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짱님이 저희 부장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부장님이 안 보고 직원만 봐야죠. 그렇죠. 부장님은 아마 이렇게 회의하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것 같고 직원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면서 내 얘기다 이러면서 같이 공감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떤 분은 우리 부장님은 본인이 그러신지 모르실 거예요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들으면서 이거를 이거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듣기보다는 혹시나 하나라도 나의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그냥 무엇이 됐든 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하나씩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거. 네, 우리들 진짜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네. 이거. 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또 시작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리더들이 한 100명 모인 워크숍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나 때는 안 그랬다. 이런 말을 난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분 계세요? 한 명도 손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듣기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달라요. 세대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회식도 일의 연장선상이야. 그래서 회식도 일처럼 다녔는데 요즘 친구들은 안 그렇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변했죠. 네, 회식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걸 또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좀 약속 있다면서. 그죠? 네, 쿨하게 말해버리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선배가 퇴근 안 하면 퇴근 못했어요. 난 다 끝났는데 눈치 보느라고. 근데 요즘 안 그래요. 네, 칼퇴를 생명처럼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선배들이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요즘 애들은 막 이렇게 되는데 뭐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건 직장 상사가 됐든 뭐 네.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유연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세상과 나의 세상이 다르다는 네. 그러니까 그 유연함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네. 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외로워지세요. 그래서 그 유연함을 지키는 것이 전 리더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후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꼰대, 계절씨 이런 표현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엄청 많죠. 네, 근데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 그 공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알아주고 네, 그거를 좀 받아들여 주는 것. 서로의 몫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세대 차이가 안 느껴지게 하려면 그런 뭔가 좀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욜로 세대, 뭐 욜로 라이프 이런 그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뭐 취미생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게 많이 네. 여기고 하는데 이런 문화,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문화인데 그렇죠. 이거를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조금은 같이 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 정도만이라도 좀 생각을 네.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언어가 많이 달라요. 선배, 후배가.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칭찬하는 거 잘 못하시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아버지도 좀 네. 아버지 세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칭찬하는 거 굳이 뭐 그렇게 네. 뭐 이렇게 표현하시고 질문이 익숙한 세대도 아니세요. 근데 우리 후배들은 이렇게 칭찬하는 거 자유롭게 네. 해야 되고 또 질문도 받아낼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좀 새롭게 배우셔야지. 그렇군요. 정말 공감되는 말도 많고요. 진짜 그래서인지 정말 지금도 여전히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들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김니콜 님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도 알지 못하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팀 카톡방에 여기 링크 올릴까 봐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네. 뭐 많이 도움을 얻지 않으실까 네. 싶고요. 특히 몇 분부터 보세요 이러면서. 네. 그렇죠. 일단 저희는 앞에는 말의 베스트 5 순위를 얘기했고 네. 지금 직장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선준님이 직원들이랑 같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세요. 네. 선준님이 지금 좀 어떻게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참새폭주님이 팀장님한테 말그릇 책 선물해주고 싶다고. 네.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책상에 올려놓고 왔다 이런 분들.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직장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다면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또 들어볼까 합니다. 진짜 할 말 많죠, 가족. 네. 이렇게 가족 간에는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하는데 어려움도 큰 것 같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만큼 상처가 더 깊고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사연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저도 예전엔 좀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사연이 밖에서는 친절한데 가족에게는 짜증 거 화를 낸다. 이런 분도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신데요. 저의 말투를 따라하는 아이를 보면서 반성하면서도 그것도 잠시고 다시 닥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스스로 바꾸기가 어렵다고. 또 세 번째는요. 냉정하고 명령적인 말투로 아이한테 지시만 하는 엄마구나. 좀 약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엄마라서 제 자신을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번에 그 중에서도 작가님이 함께 이렇게 뽑아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네. 부부, 아이 간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세 가지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도 있고요. 두 번째, 다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 또 세 번째는 시아버지가. 요즘에 또 일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죠. 이렇게 또 워킹맘이시듯. 너 계속 일을 할 거니? 이렇게 또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인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네. 봐야 할까요? 이 가족 간의 대화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의 수준 혹은 말의 실력을 정말 알 수 있는 장면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는 나를 조금 이렇게 포장하거나 그쵸. 그런 척할 수 있는데 가정은 특히 적나라한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게 스스로도 본인이 싫거든요. 네. 예,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러기를 반복되는 이제 환경이 가정인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이제 남편이 딱 퇴근했을 때 이제 뭐 전업주부라면 오늘 어쨌는 줄 알아? 첫째가 이랬고 둘째도 이랬고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인데 남편이 거기서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은데 야 너만 힘드냐? 야 너 밖에 나가서 일해봐.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힘들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인정받고 싶고 네. 위로받고 싶어. 네.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참 말 못하잖아요. 맞아요. 어렵죠. 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못해요. 그게 참 어른의 말하기가 서툴죠. 그러니까 괜히 짜증내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은데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센 척하지 않아도 우리 사랑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고백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는요. 네. 네. 그리고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이렇게 감정 표현 능력도 우리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대화는 서로 센 척하지 않고도 속마음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네.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두 가지. 일단은 고백하는 능력 키워야 돼요. 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대가 알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해야 돼요. 내 배 아파 난 자식도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수십 년 산 부부도 본인의 속마음은 몰라요. 예, 근데 그거를 알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다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방금 이 얘기 듣고선 살짝 약간 울컥, 약간 뭉클했던 게 센 척하지 않고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얘기 최근에 제 주위에도 이런 사례 때문에 네. 되게 센 척하느라 고생하는 친구나 동생이 또 있거든요. 많으세요. 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마음 여리고 맞아요. 상처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네. 진짜 이런 센 척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네, 좀 위로되셨나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다 엄마 때문이야. 이거 혹시 사회가 저도 공감 작가님 경우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솔루션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생방송을 우리 엄마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엄마 역할 힘드시죠? 네, 저도 네. 만만치는 않은데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갑자기 제 사례 하나가 생각나요. 제가 이제 강연 때 종종 얘기했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4살 때쯤인가 레고를 시작했어요. 레고를 이제 성인 레고가 그게 부품이 작잖아요. 처음 네. 시작했는데 레고를 그 아이가 이제 막 조그만 손으로 만들려니까 얼마나 이게 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레고를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이제 2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빠랑. 네. 그래서 만들어서 뭐 기념 촬영 찍고 아빠랑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하필 그 장면에 제가 같이 있지 않고 저는 안방에 이제 혼자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이제 아들을 이렇게 딱 독려하면서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네. 신나는 마음에 네. 그 레고를 딱 들고 네. 이제 안방으로 건너오는데 네. 뭔가 좀 불길하시죠? 약간 네. 네, 이 잘 들고 오면 되는데 들고 오다가 그 문 앞에서 그 2시간 동안 만든 레고를 네. 그냥 와장창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쫙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를 딱 쳐다봤죠. 근데 아이는 한 0.1초 동안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감을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이 지금 좀 놀랬고 딱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네. 다 엄마 때문이야. 네, 거기서 이런 대화가 나왔군요.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 감정이 폭발된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는 감정 폭발이 많이 일어나죠. 네. 그때 그런 장면에서 저는 늘 고민해요. 배운 엄마처럼 할까, 흥질대로 할까.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컨디션이 괜찮았는지 네. 야, 배우는 엄마처럼 하자. 이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무릎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태양아, 넌 지금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엄마한테 위로 받으면 돼요. 이렇게 딱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그걸 듣더니 알아듣더라고요. 몇 그러더니 살이라고 그때 4살이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엄마, 나 속상해요. 그래서 막 이제 엉엉 울더라고요. 네. 근데 왜 우리가 감정이 딱 정확하게 해소가 되면 금방 또 깨끗하게 감정은 또 물러나거든요. 네. 잠깐 울더니 엄마 나 다시 만들고 싶어요. 네. 이러면서 다시 금방 회복하는 거예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는 감정이 참 서툴러요. 그래서 누군가의 감정이 폭발했을 때 네. 그건 뭐 아이일 수도 있고 네. 부부일 수도 있는데 폭발했을 때 그 감정을 잘 해설해 주려고 하는 거. 그게 가까운 사이에서는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거가 잘 되려면 엄마가 감정 조절이 잘 돼야 돼요.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치원 이제 버스가 오는데 유치원 버스 오기 1분 전에 네. 안 가겠다고 막 대문에서 네. 들어 누워요. 네. 네. 막 그렇게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은 막 파이어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진짜 감정 조절 어렵거든요. 제가 나중에 미래에 겪을 일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작고 사소한 사건에도 네. 엄마들이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폭발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의 감정 그런 거를 폭발하지 않게 잘 읽어주는 거 중요한데 네. 그게 잘 되려면 엄마의 감정을 잘 보듬는 본인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진짜 엄마가 되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참 참고 나를 먼저 또 돌아볼 이렇게 필요성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갔는데요. 그러네요. 네, 지금 살짝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여기 얘기했나요?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연말에 말그릇 책 선물해 드릴까봐요. 형광펜으로 줄쳐서 이거 얘기했나요? 아줌씨님. 아, 네. 네. 상사분에게 드리는 거 네,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레이27님이 가족 간의 상처는 더 아픈 것 같아요. 비타님이 특히 부부 대화 절대 힘듦. 그렇죠. 디드0421A님은 작가님 너무 명료하게 잘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뭐 비타님은 배운 엄마이고 싶다. 쉽지 않은데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조금 빠르게 네네. 세 번째 것도 살짝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네네. 이런 경우 진짜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시아버지가 너 계속 일할 거니? 네. 라고 했을 때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요. 저는 걸려드는 대화가 있고 네. 피해가는 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네. 여기 우리가 다르게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점점 어렵게 되죠. 네, 뭔가 파국으로. 네네, 파국으로 빠지죠. 그럴 때는 걸려들지 마세요. 네. 이 사람의 말은 거칠고 투박할 수 있지만 본인은 이렇게 말하는데 긍정적인 의도가 있기 마련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너 계속 일할 거니? 라는 뜻은 아가야, 자식 농사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되게 숨은 의미를 보라고. 그렇죠. 그래서 네. 걸려들지 마시고요. 네. 어차피 걸려들어봤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로 다 루즈루즈 끝나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잘 읽어줘서 다음 대화로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 말씀 너무 잘하시죠? 우리 작가님하고 진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강연장에서 혹시나 만나신다면 거기서 또 직접 물어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이제 저희는 또 수능을 보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창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그동안 그래요, 그렇겠어요. 공부해왔던 거를 풀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마치면서 수능을 마치고 온 아이에게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네.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좀 짤막하게 해주셔도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네. 특정 말보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떠올려 보면 네. 그 아이의 감정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뭐 후련함도 있겠지만 실망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더 오히려 불안한 친구 아니면 뭐 기대하는 친구 아마 이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들이 다 쌓여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우리 아이가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말 없는 따뜻한 포옹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언제 안전함을 느끼는지는 아마 어머님, 아버님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전한 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너무 듣고 있는데 평온해집니다. 네. 제가 위로를 참 많이 네. 받고 가는 네.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그릇 책 네.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그냥 간단한데요. 말그릇은 말 때문에 뜨끔한 분이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내가 말로서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네. 네, 한번 이 책 읽어보시면 그 생각의 과정 중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독자들에게 하고 네. 싶은 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있어요. 네, 네.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말글을 읽고 나시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네.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는 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한 사람만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두 번째는 하다 보면 우리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매일같이 막 자책하거든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난히 저도 피곤하면 뭐 신랑하고 대화도 하기 싫고 그런 날 있거든요. 근데 유난히 신랑의 어깨가 막 처져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이 둘 키우다 보면 막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감정 읽어주는 거 다 어렵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유난히 아이가 칭얼대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알아차리셔서 네. 그 순간만큼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 말과 관계 속에서는 에너지가 정말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좀 관계들의 직장이든 부부든 아이든 그 관계 속에서 많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네. 앞으로 우리 벌써 또 헤어져요? 네. 좀 많이 아쉽죠.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요걸로 일단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어떤 책을 또 내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그릇 시리즈를 좀 내달라. 그러니까 오. 이렇게 버전으로 뭐 직장인 버전, 엄마 버전. 근데 그런 비슷한 작업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주제가 뭐 제목이 어떻든 간에 네. 계속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연결되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주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좀 언제쯤 내실 생각이신지 그렇게 직장 지금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부모, 부부, 육아 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네.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네. 아이가 잘 때 열심히 써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사시는 우리 윤나 작가님 네. 많이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몇 분 더 얘기를 좀 레이첼 님이 네. 저의 말그릇을 깊고 넓게 해볼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러셨고요. 수아니 님이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라이아나 님이 네. 이거 어디서 다시 못 보나요? 이러셨는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아마도 뭐라고 쳐야 되죠? 뭐 책문화 코너 쪽에 네이버 생중계 아니면 김윤나 작가님 치시면 영상 다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저희 좀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져야겠네요. 네.
아, 너무 아쉬워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지 그러게요. 몰랐어요. 네. 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그릇의 상태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의 말그릇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단단한 말을 해서 그 안에 사람을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얕고 작아서 스치는 말 하나에도 너무나 불안하신지 어떠신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의 말과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윤나 작가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V앱을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댓글과 또 하트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